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감사드립니다. 1947년 3월 21일 뉴욕 경찰서에 전화가 울립니다. 5번가에 있는 한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신고였는데요. 경찰이 알아보니 그곳은 바로 콜리어 형제의 집이었습니다. 사실 지난 몇 달 동안 이 집과 관련된 신고가 꽤 많았습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콜리어 형제가 좀 괴짜였고 집에 잡동사니를 많이 쌓아놓기로 유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동네 주민들이 그들을 고운 시선으로 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경찰은 이번에는 경고로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5번가로 출동하게 되죠. 하지만 집에 도착한 경찰들은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도저히 집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입구 문에는 벨이 달려있지 않았고 손잡이도 없었습니다. 입구 쪽에 신문과 박스, 그 다음에 쓰지 않는 의자 같은 여러 폐품과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었어요. 창문은 철창으로 굳게 잠겨 있었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안에서 넘쳐나는 쓰레기로 이렇게 각 창문이 다 막혀 있었습니다. 사진 보실게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여러분 이 사진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시겠죠? 실제 사진입니다. 자, 경찰은요, 결국 둘로 팀을 나눠서 이곳에 진입하려고 시도를 해봅니다. 한쪽은 문 앞에 쌓여있는 쓰레기들을 걷어내고 문을 열려고 해봤고, 다른 팀은 이렇게 2층 창문을 통해서 진입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힘들게 안쪽으로 들어간 경찰은 내부 모습에 더욱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사진 보실게요. 자, 이 집의 내부 사진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는데요. 와, 넘쳐나는 골동품들, 뭐 쓰레기뿐만 아니라 그냥 남들이 쓰지 않아서 버리는 물건들이 여기에 가득 있었어요. 정말 황당하죠. 4층 규모의 저택이었는데요. 이 저택 안에는 밖에서 보던 그 쓰레기와 폐품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이 고물더미들이 잔뜩 있었죠. 근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면 이렇게 천장까지 다 있을 정도였어요. 어떤 물건들이냐? 신문지, 책, 빈 깡통, 그리고 뭐 유모차, 남들이 쓰지 않는 유모차, 오래된 우산, 난로, 자동차 부품, 깨진 액자, 사람들이 다 버린 물건들이었죠. 게다가 악취까지 심하게 났는데요. 이 악취는 쓰레기에서 나는 걸까요? 경찰은 먼저 입주자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폐품 더미를 조금씩 치우기 시작했고요. 그건 결코 쉽게 줄어들지 않았어요. 장작 5시간에 걸쳐서 그곳을 파헤쳐서 드디어 작은 공간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그들이 만나게 된 것은 한 시신이었습니다. 경찰들이 치우고 있는 모습들, 실제 사진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들이 찾은 시신은 바짝 여윈 상태의 남성이었고요. 다 해진 실내복 차림으로 앉은 자세로 머리는 무릎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집에 살고 있던 65세의 노인 호머 콜리어였어요. 호머 콜리어에 관련돼서 남아있는 사진이 많지 않습니다. 거의 이 사진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보실 수가 없겠죠. 지난 수년 동안 호머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그가 이 집에서 죽은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되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부검 결과 호머는 불과 몇 시간 전, 10시간 전에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집니다. 그런데 경찰이 고물을 치우는데 약 4-5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면 호머는 경찰들이 도착하기 5시간 전에 죽은 것이죠. 자, 이 집은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자, 이 집은요,
그 1900년대에 상당한 부유층에 속했던 할렘가에 있는 4층짜리 저택입니다. 이곳에는 부모님과 함께 콜리어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허먼 콜리어는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였고요. 어머니 수지는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오페라 가수였죠. 이 사진은 참고 사진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두 사람이요, 사실 사촌지간이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감행하게 되면서 친척들이 모두 그들에게 등을 돌리게 되죠. 부부는 1909년 이 집에 이사를 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실 꽤 유복했던 가정이에요. 부모는 아이들의 교육에 특별히 신경을 썼고 최고의 수업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아들 두 사람 다 컬럼비아 대학교를 다니게 되고, 특히 호머는 성적이 우수해서 법학학위를 여러 개 취득하게 되죠. 호머의 동생 랭글리는 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자동차 부품만 가지고 자기가 손수 발전기를 만들기도 했고 그걸 가동시켰던 기록도 있고요. 그런데 1923년 아버지가 사망하고 6년 뒤 어머니까지 사망하면서 이 두 형제는 바깥 세상과 점점 담을 쌓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아버지가 물려주신 이 집에 살고 있으면서 전화를 끊고요. 도시가스를 차단합니다. 이후에 전기도 끊겼어요. 우편도 이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유일하게 바깥 세상과 접촉하는 길은 라디오를 듣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러던 중 1933년 아까 보셨던 이 호머가 병으로 인해서 눈이 멀게 되고요. 류마티즘이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자 동생 랭글리는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형을 지극정성으로 돌보게 되죠.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말했어요. 형이 이렇게 아픈데 병원에 데려가라고. 그런데 주변의 권고에도 그는 우리 아버지가 의사셨거든요 하면서 아버지가 남긴 의학 서적이 많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죠. 랭글리는 식이요법과 수면 휴식으로 형을 치료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호머에게 일주일에 약 100개의 오렌지를 먹였다고 전해집니다. 치료 차원에서요. 동생 랭글리는 어쩌면 이때부터 약간 정상적인 사람의 범주에서 벗어난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를 의지하면서 이 집안에 살면서 재정적인 문제가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어떠한 경제활동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활이 점점 어려워졌죠. 그러면서 랭글리는 어느 날부턴가 길거리에 버려진 것들을 모아서 집에 조금씩 쌓아두기 시작합니다. 버려진 신문, 책, 악기, 천조가리. 그가 이렇게 신문을 모으는 이유를 밝힌 적이 있었는데요. 이유세계요. 형이 시력을 회복하게 되면 읽을 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게 신문을 모으는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많이요. 신문과 책을. 그렇게 그들의 집은 점차 쓰레기로 쌓여갔죠. 자, 여기서 잠깐 지금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이 집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바로 기자들이 찍은 사진인데요. 호머가 이곳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어요. 그리고 경찰은 동생 랭글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그의 죽음에 랭글리가 용의자가 될 수도 있어요. 이웃들은요, 며칠 전에 계단에 앉아있는 랭글리를 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웃들은 그가 아직 집에 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그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가 않았죠. 아니, 정확히는 이 집안에 워낙 쓰레기가 많고 고물이 많으니까 경찰들이 바로 앞에 있는 상황도 보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를 집안에서 찾는 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지하철에서 랭글리를 봤다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경찰은요, 기차를 세우고 이 객차를 전부 수색을 하게 되는데 아니었죠. 호모의 시신이 발견되고 며칠 동안 이 뉴욕 신문은요,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다뤘습니다. 그들의 머릿 기사는 쓰레기 궁전에서 시체 발견,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아주 좋은 소재였겠죠. 막 사건에 들뜬 신문사가 랭글리, 그러니까 호머의 동생 랭글리가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된다면서 이 소재를 제보해주면 보상을 하겠다라는 기사까지 내보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랭글리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경찰은 결국 이 집을 수색하기로 합니다. 더 많은 인원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인부들이 여기에 동원이 되었고 하나씩 하나씩 집안 물건들을 치우기 시작합니다. 인부들은요, 이 비좁은 공간을 거의 기어다니면서 작업을 했고요. 신문지는 말할 것도 없이 이 안에서 오래된 피아노도 나왔고 고장난 엑스레이 기계, 마차 지붕, 샹들리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은 무려 3주 동안 지속되었어요. 엄청나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집에 이제 경찰들이 물건을 꺼내면서 어떤 비밀이 밝혀질까 하고 궁금해했고, 그다가 이 막 집에서 쏟아져 나오는 고물들의 양에 놀랬죠. 그러면서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 집 앞에는 수백 명의 군중이 모여서 구경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뭔가 비밀스러운 것들을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3주 동안 이 집에서 밖으로 내버려진 물건이 자그마치 170톤입니다. 그렇게 3주가 지나고 4월 9일 경찰은 드디어 랭글리를 찾게 됩니다. 그는 시신으로 발견되었어요. 형 호머가 죽은 자리에서 3m도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는요, 이 많은 쓰레기 더미가 집에 있는데 그래도 그들만이 다니는 작은 이렇게 통로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내부 통로를 기어가서 형한테 음식을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입고 있던 망토가 덫에 걸린 거죠. 이 덫이란 건 뭐냐면 이 집 안에 쓰레기 더미 안에서도 누군가 무언가를 잘못 건드리면, 그러니까 혹시 침입자가 와서 무언가를 건드리면 위에 있는 물건이 와르르 쏟아지게 만든 덫을 형제가 만들어놨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 덫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던 고물더미가 그에게 와장창 떨어졌고 그는 서랍장과 이 침대 용수철 사이에 낀 채 질식사하게 된 거죠. 근데 끔찍했던 게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 이미 쥐들이 얼굴하고 손, 발을 어느 정도 좀 뜯어먹은 상태였다고 해요. 하지만 누가 봐도 랭글리였죠. 그리고 상황으로 봐서 랭글리가 형 호머보다 먼저 사망한 겁니다. 동생을 기다리고 있던 호머는 음식을 먹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망하게 된 거고요. 어쩌면 그는 집에서 동생을 기다리면서 그에게 일어난 불행을 이미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랭글리의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죽은 동생 랭글리입니다. 처음에 기억나시죠? 경찰서에 들어온 신고전화, 이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이 랭글리가 신고하기 2주 전에 이 집에서 죽은 것으로 밝혀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상한 냄새는 랭글리의 것으로 추정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살고 있던 이 집은요, 사실 주민들에게는 불만의 대상이었습니다. 외부와 관계를 완전히 차단했고요. 집안은 쓰레기로 가득했고 외관상 보기도 좋지 않았죠. 이 두 형제는 법원과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세금을 제때 내지 않고요. 이 주택 대출도 갚지 않고 공공요금도 내지 않았어요. 전기가 끊긴 것도 돈을 내지 않아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갚으라고 이제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겼고요. 그래서 랭글리는 그들이 집에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집에 덫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창문으로라도 이들이 이제 넘어서 들어올까봐 창과 문에 물건들을 다 쌓아놓게 되면서 더욱더 고립된 장소를 만들게 된 거죠. 이전에 은행 직원들이 찾아왔지만 그들이 집안에 겨우 들어와서 약 50m 정도 쓰레기를 치웠대요. 안으로 들어가려고. 근데 결국 길을 못 찾아서
포기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두 형제는요, 외부와의 접촉을 끔찍히 싫어했고, 그래서 자신들의 저택 안에 높은 쓰레기담을 쌓으면서 자신들만의 삶을 영위했던 거예요. 그러다 형제는 결국 이곳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후에요,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저장 강박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방 정리를 잘 못하는 아이에게 너 그렇게 정리 안 하다가 콜리어 형제처럼 된다 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947년 형제의 집은 철거됩니다. 이렇게 꺼낸 물건들은 경매에 붙여졌어요. 하지만 금액은 매우 적었죠. 이 집이 있던 부지는 4년 뒤에 팔렸고요. 1965년 누군가 이곳에 작은 공원을 만들게 되는데, 그때 이후로 이 공원을 콜리어 형제 공원이라고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살아있을 땐 주변인에게 불평의 대상이었겠지만 그들의 속사정을 들어보니 뭔가 사회와 단절된 채 외로움과 쓸쓸함을 가졌던 것 같은데요. 안타까움이 진하게 남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래 영상 클릭하시면 토요미스테리 다른 이야기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